제가 그전에는 이제 삼국지를 드문드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여백사 사건도 그렇고 유명한 일화들을 제가 안 한 게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인물 이제 열전 같은 걸로 이제 자세하게 하게 되면은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 하면서 미뤄지고 하다가 자료를 좀 모아주시는 분이 이제 생겨가지고 하나씩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동탁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연희랑 정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희는 소설이고 정사는 이제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건데 얘기가 같은 얘기들에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딴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 뭐 어떤 인물이 뭘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서로 네 말이 틀렸다 하는데 서로 이쪽은 정사 얘기하고 이쪽은 연희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사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막 뭐 삼국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연희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삼국지를 뭐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서로 맞지 않는 그 주먹을 계속 날리면서 끝나지 않는 싸움, 엔드레스 배틀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발 지금 멈추고 이제 편히 좀 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희는 이제 소설이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나관중 아저씨가 썼고 정사는 진수 아저씨가 썼는데 이 진수 아저씨가 쓴 게 원래 이름은 삼국지예요. 삼국지라고 해서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쓴 건데 이제 나중에 나관중 아저씨가 쓴 삼국지가 나오면서 헷갈리잖아. 그 삼국지가 유명해졌어. 그래서 원래 있던 삼국지가 덜 유명해지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은 나중에 쓴 나관중 아저씨가 쓴 삼국지 소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역사서 삼국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잖아. 나관중 아저씨가 쓴 건 삼국지연이죠. 이거를 이제 후세 사람들이 둘 다 삼국지라고 불리니까 역사 삼국지는 정사 삼국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원조 삼국지고 뒤에 있는 게 삼국지연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삼국지연이가 삼국지로 불리면서 앞에 있는 게 안 헷갈리기 위해서 정사 삼국지라고 붙여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수 아저씨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진수 아저씨는 이제 삼국시대 이제 총나라에서 이제 진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이제 역사가 겸 관료예요. 이 아저씨는 총나라 시대에도 그 총나라에 임관을 해가지고 일을 했고 진나라에도 총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진나라로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나라에도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일을 했어. 역사책을 막 쓰는 그런 벼슬아치였던 거지. 근데 이제 총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벼슬에 이제 하기까지 소문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났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동네에서 되게 영특하다. 그래가지고 이 영특한 이제 진수 아저씨가 이제 벼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진수네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수 아빠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얘 인생이 좀 꼬이게 되는데 아버지 상중에 원소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자기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뭐 3년상을 2번 연달아 치러가지고 효자로 주목을 받게 되고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6년상 레전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3년상이라는 것 자체를 막 다 하지는 않았지만 상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엄근진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수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진수가 이제 상중인데 그때 하필이면 아버지 상을 치를 때 같이 몸이 약해져요. 이제 아들도. 왜냐하면 이 상중에 막 계속 이제 산 옆에서 막 뭘 하고 막 하니까 몸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병이 났어, 진수가. 근데 병이 났는데 약을 해먹었어. 근데 약을 해먹다 걸려가지고 불효자라는 욕을 잔뜩 먹으면서 주위의 그 평판이 되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빠가 죽었는데 자기 살겠다고 약을 해먹어?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욕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불효자로 낙인이 찍혀져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좀 생겼어. 동네에 막 돌아다니거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태계 이황 제자가 길을 가는 중에 3년 상중인 어떤 상주가 내려와가지고 개고기를 먹고 있는 걸 보고 불효막심하다고 막 욕을 했단 말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기를 너는 먹고 있어 말해서 막 욕을 했는데 이제 욕을 하고 이제 태계 이황한테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이제 얘기를 전해줬더니 태계 이황이 3년상이 고되기 때문에 원규 회복을 하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게 더 이상하다 하면서 사과하고 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중에 뭘 하는 게 지금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이제 막 그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금기가 돼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죠. 진수가 아버지 상중에 병이 났어. 상을 치르느라. 근데 아파서 몰래 약을 해먹다가 걸려서 약 먹은 거 가지고 불효자라고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총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진나라로 벼슬길이 막힙니다.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이게 인성이 빠았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진수가 벼슬을 좀 한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진나라 이제 통일이 됐잖아. 그때는 이제 오나라는 남았지만 이제 총나라까지 해가지고 먹었잖아 진나라가. 그래서 이제 진나라 이제 벼슬을 살아야지 이제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진나라의 이제 장화라는 사람이 진수가 아무리 봐도 영특하니까 아깝잖아. 인성이 빠았다는 소문이 돌지만 안타까우니까 이제 추천을 통해 가지고 진수가 이제 벼슬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벼슬을 시작하는데 총나라 시대에 이제 같이 이제 벼슬을 막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총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진나라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됐다고. 인수합병이 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총나라에서 같이 벼슬하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이양이라는 사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진나라로 다 같이 이직할 때 얘는 또 취직을 못하게 또 진수가 적극적으로 또 방해했다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빠았다는 소문이 괜히 도는 건 아니야. 이게 그 약해 먹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문이 빠았다고 소문이 돌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수가 진나라에 취직이 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삼국지를 써요. 역사서를. 그래서 삼국지를 막 쓰는데 이제 진나라 자체가 위나라를 이제 계승해서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역사서 자체는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는 역사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제 쓰고 자기가 이제 있는 나라가 진나라니까 위나라 자료가 많을 거 아니야. 위나라 기록도 넣고 총나라는 자기가 옛날에서 일했기 때문에 총나라 정보는 자기가 잘하니까 총나라는 총나라대로 넣고 그리고 오나라는 이제 나중에 오나라가 이제 멸망하면서 오나라 학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학자들을 자기가 이렇게 막 다 모아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사서를 딱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진나라의 위나라 역사를 이렇게 계속 쓰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우담인가?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쓰다가 진수가 쓴 삼국지를 보고 자기께 너무 구린 거야. 그래가지고 접었대. 그래서 그거는 쓰다가 말았대. 그 정도로 삼국지가 이제 되게 잘 써진 역사서고 이 당시에 이제 진수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영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또 막 책도 쓰고 이제 진수가 활약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진순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진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수 어머니가 유언을 남겨요. 나는 낙양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낙양 땅에 묻었는데 또 사람들이 인성이 빠았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왜 욕을 하냐?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고향 땅에다가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엄마를 자기 사는데 가까운데 낙양에 묻어가지고 또 손가락질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진수는 이제 총나라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또 불효자로 또 욕을 먹어. 근데 이제 괜히 욕먹은 건 또 아닐 거야. 내가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의심인데 평소에 행동거지가 좀 이상했기 때문에 아니면 원한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트집 잡기식으로 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죠. 진수는 되게 착하고 그릇된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얘를 막 했을 수가 있고 얘 자체가 좀 이상하고 좀 사악해서 주변 사람들이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욕하면 되겠다 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들은 진수가 뭘 하면은 별거 아닌 걸로 계속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묻으려고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진수가 불효자 더하기 불효자 뀨료자가 됩니다. 그래서 뀨료자 진수는 몇 년 뒤에 병이 나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일화가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진나라 대신이 진수가 쓴 삼국지가 굉장히 명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그 황제한테 건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삼국지를 베꼈어. 다. 진수가 쓴 삼국지를. 그 당시에는 뭐 복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베껴야 된다고. 인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료로 쓰이는 삼국지를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뭐 송나라 역사가 뭐 배송지가 주석을 달고 그 다음에 나관중이 나중에 또 그 자료를 또 모아가지고 또 연의로 엮고 누가 또 붙이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하고 관우가 아직까지 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게 그 어떤 이 진나라 대신이 이거 베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 수 있습니다. 삼국지가 딱 나왔는데 이 삼국지 글 쓴 진수는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쓸 때 인성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 그래가지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꼭 그거를 기록에 남겼대요. 그래서 인성이 좀 약간 하자가 있어. 인성에 하자가 있는데 능력은 뛰어났어. 그런 사람들이 누가 써였냐? 관우, 장비, 오나라의 반장, 위원, 법정, 곽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뛰어난데 이런 점은 좀 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근데 능력도 있고 인품도 뛰어난 사람들은 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비, 제갈량, 황충, 조운, 방통, 순욱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인품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에 이런 기록들이 막 있어요. 뭐 근데 이제 동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연의에 나온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말한 이제 진수가 쓴 삼국지에 나온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정사 삼국지 위서의 동탁전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돼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탁이라고 하면은 정사랑 연이랑 그렇게 다른 건 없어요. 뭐 유비 같은 경우는 연이랑 정사랑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묘사가. 근데 동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연이랑 정사랑 뭐 그렇게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동탁이라고 하면 이제 뭐 망탁조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한나라 막 뒤흔든 4명의 인물이거든요.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이 해가지고 망탁조이라고 이제 묶어요. 그 중에 두 번째를 이제 장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한나라 말기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황제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정통성에 이제 혼란을 막 초래하게 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막 한나라 말기니까 어때요? 나라가 막 중앙 집권도 안 되고 지방 군벌들이 막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황제를 막 덜컥덜컥 갈아치우면 어떻게 돼? A라는 황제가 있고 B라는 다른 왕이 있는데 황제를 내리고 이 왕을 황제로 세웠어. 그러면 지방 군벌들이 힘이 센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하면서 군사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정의로워서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마침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건덕지가 필요했는데 건덕지를 준 거야. 너는 왜 한나라 황제를 맘대로 하지? 이런 역적은 내가 물리쳐야 돼 하면서, 안 그래도 지방 군벌들이 막 힘을 기르고 있는 시기에 막 나댈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삼국지의 초반 전형적인 이제 빌런으로 등장하는데, 삼국지 이제 새로운 창작물들을 보면은 얘를 자꾸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삼국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재해석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캐릭터가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 질리잖아. 그래서 동탁 같은 경우는 막 되게 개혁, 막 비전이 있어가지고 막 하되, 그 대신 좀 약간 거칠게 좀 막 하려고 했던 혁명가, 뭐 기존에 뭐 부정부패한 것들을 막 다 갈아 끼우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력들하고 막 마찰이 있었는데 좀 막 좌절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꽃미남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사서나 연이나 이렇게 뭐 이런 걸 보면은 면죄부를 주기는 좀 힘든 캐릭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탁에 대한 평가를 이제 위나라 정통으로 삼는 이제 진수의 이제 삼국지에서 이제 기록이 된 얘기니까 걸러서 들어야 된다. 왜냐? 위나라가 후한을 멸망시키는데 정통성을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동탁이라는 애가 있어서 위나라가 어쩔 수 없이 황제를 보호하고 이런 과정에서 선양을 받아서 조비가 이제 받잖아요. 정식으로 황제 자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탁을 나쁜 놈으로 더 막 부각시켰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근데 면죄부를 주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탁의 출신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동탁은 이제 서량 양주죠. 양주가 이제 2개 있어요. 북쪽에 있는 마등, 삼국지 게임하면 마등이 있는 양주가 있고, 저쪽 아래 오나라쯤에 있는 양주가 있는데, 이 서쪽에 있는 양주는 헷갈리니까 서량이라고 부릅니다. 서량의 농서지역, 그쪽 이제 현대로 치면 이제 간수성 출신인데, 여기가 이제 유목민들하고 이제 좀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유목민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말타기를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막 이렇게 막 기록에 나와요. 이제 정사삼국지 위서 동탁전에서 동탁은 거칠고 똑똑하고 덩치가 크고 완력이 엄청나게 강하면서 국마술에 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마술이라고 하면 이제 막 뒤돌아서 쏘고 막 파르티안 샷 있죠.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고삐를 안 잡고 허벅다리로 말을 고정시킨 다음에 상반신을 뒤로 돌려서 백샷을 쏘는 거,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동탁은 포트리스로 치면은 이제 미탱 백샷이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백샷을 하고 힘이 엄청나게 세고 거칠지만 좀 약간 똑똑하고, 동탁이 이제 뚱땡이설이 있거든요. 동탁이 죽고 나서 뭐 배꼽에다가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붙여봤더니 뭐 며칠 동안 불탔다. 몸에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름이 너무 많아서 냅뒀더니 계속 불탔대. 그러니까 생체 양초가 된 거야. 그런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동탁은 보통 이제 뚱땡이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다 뚱땡이처럼 뚱땡이처럼 나고 홀쭉한 동탁이 하나도 등장을 안 해. 근데 죽을 때는 뚱땡이였는데 평상시에도 뚱땡이였냐? 이거는 기록이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도 뚱땡이였냐 말랐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마야 달력처럼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힘이 센데 막
이렇게까지 찌지는 않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뭐 말도 타고 뭐 활도 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폭 직전 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냥 좀 파워후 정도 있잖아. 그 전형적인 그 장사체형 있잖아.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리고 탐욕스럽고 막 하니까 그 욕심보가 막 덕지덕지 막 붙은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동탁의 말 때가 좀 보통 그랬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젊었을 때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 있는 지역에서 막 지냈다고 하잖아. 유목민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얘가 좀 젊고 호방하고 보스 기질이 있고 이러니까 강족, 그 한족 입장에서 오랑캐죠. 강족의 어떤 유력자들하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제 사냥도 하고 막 이러다가 강족들한테 자기 소도 잡아서 막 베풀고 강족도 자기 소 받은 만큼 뭐 또 뭐 해주고 해서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막 돈독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보스 기질을 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좀 세력을 불려나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병주에서 전공을 세워서 얘가 병주 자사가 되고 병주 자사가 된 다음에 비단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뭐 포상을 받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아래 애들한테 나눠줬어. 주변에 좀 약간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이제 스킬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지 못되게 살았는지는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동탁이 영웅의 모습이 좀 보여요. 그죠? 소년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그지?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동탁은 막 탐욕스럽고 막 재물을 막 엄청나게 탐해가지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받은 걸 막 다 나눠주고 막 하니까 내가 생각한 동탁하고 좀 다른데 왜 나누지? 너 동탁이잖아.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계속 기록이 나옵니다. 정사삼국지 위서 이제 동탁전에 보면은 동탁이 이제 하동태수로 이제 재임하던 중에 그런 상황에서 황건적의 난이 이제 일어나. 황건적 상대로 이제 막 노식이라는 장군이 잘하고 있었는데 연희에서 이제 유비 스승으로 나오죠. 노식이 하필이면 좌풍이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질 않아가지고 잘려요. 잘리고 동탁이 대신 동중랑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황건적 토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보면 힘도 세고 똑똑하고 난폭하고 파르티안 샷, 국마술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 그러면 좁힐 것 같잖아요. 황건적을 좁힐 것 같은데 오히려 동탁이 황건적한테 져털리고 면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동태수까지 나와바리를 잘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노식이 좌풍한테 뇌물을 주지 않아서 담당자가 동탁으로 바뀌고 동탁이 황건적한테 져털리면서 파면당해. 그래서 이를 두고 나중에 이제 뭐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일부러 그랬다. 황건적 잡는데 자기 병사를 소모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져서 그 세력을 온전히 유지했다. 창작물에서 막 그런 식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근데 사서에는 이제 동탁이 매우 속상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삼국지 연의에서는 황건적한테 져털리다가 유비삼형제가 와가지고 구해주고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의용군이라는 걸 알고 무시하고 막 그런 얘기 있지. 막 인간 쓰레기 묘사하려고 한번 유비 한번 등장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우 분해. 겉모습만 아유 분해하고 나중에 막 흐흐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는 이제 면직까지 당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파면까지 당했을 것 같지는 않다. 무능했지 않았을까 동탁이. 그리고 맨날 어떻게 유능해. 그치? 그래서 황건적 잡을 때 좀 무능했다. 그래서 무능해가지고 이제 실직해서 이제 백수가 됐죠. 백수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그냥 집에서 있는데 그 해에 한수랑 변장이 양주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변장 한수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량 쪽에서 막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나라 거기 장군 황보숭이 이제 잡으러 오거든요. 이제 반란 이쪽을 잡으려고 오면서 이때 동탁이 복직이 돼요. 왜 복직이 되냐? 백수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없어? 왜 동탁이 왜 갑자기 복직이 돼?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급하니까. 아 지금 막 난리가 나서 반란이 이렇게 났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 뭐 일을 해보고 뭔가 성과가 있고 이 동네에 뭐 유력자거나 뭐 추천을 뭐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이제 동탁이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를 내가 실제로 했을 때 빵꾸가 나잖아. 그럼 빵꾸가 나면은 어떻게든 구해봐 점장님이. 구하다가 나중에 안 구해지면은 어떻게 하냐? 전에 그만둔 애들한테 연락을 돌립니다. 왜냐면 급하게 시켜야 되는데 몇 시간 뭐 가르칠 것도 없이 박아놔야 되는데 해본 애를 고르려고 하니까 전에 그만둔 애를 고르게 돼. 그러니까 동탁이 그런 거지. 심지어 나는 얘가 무능한 걸로 이름이 났잖아. 지금 황건적을 못 잡았잖아. 근데도 쓰는 이유. 나 옛날에 편의점 알바할 때 내 친구가 편의점 과자를 몰래 먹다가 걸려가지고 잘렸어요. 근데도 전화를 했어. 잠깐 봐줄 수 있냐고. 사람이 계속 안 구해지니까. 그런 애한테도. 저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급하면은 이제 동탁 같은 애들이
다시 복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동탁이 이제 편의점 그 알바처럼 복직을 해. 그러니까 한수와 변장이 난을 안 일으켰으면 동탁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엉덩이 긁다가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변장과 한수가 기가 막히게 그 해. 그리고 이것도 난이 실직하고 막 2, 3년 뒤에 일어났으면 그 전화번호부에서 사라져가지고 전화가 안 갈 수도 있었거든. 파면 당하고 그 해에 변장과 한수가 겨울에 그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화 돌리다가 보니까 동탁한테 가가지고 복직이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동탁은 변장 한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래서 이제 황보숭을 따라서 잘 반란을 막으면서 포인트 같은 걸 정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잘하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황보숭이 뇌물을 안 바쳐가지고 또 잘렸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쪽은 그래요. 이 당시에는 처음에 1개월 무료 이용할 수 있어. 관직을 유튜브처럼 1개월 무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결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지, 그치? 혼란스러우니까 반란이 일어난 건지 반란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워. 중앙정부가 약해졌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게 이게 순서겠죠? 혼란스러우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유료야. 그러니까 이제 개판인 거지 여기가.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제를 안 한다고 했어요, 황보숭이. 황보숭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뭐 장수 뭐 대표하는 뭐 70명 뭐 앞에 거기에 장수에 뽑혀요. 명장으로. 실제로 연희에서도 막 황건적에 난 다 막 잡고 막 하면서 막 하잖아. 그 정도로 이제 명장인데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았어. 잘려요. 7월에. 그래서 잘리면서 이제 원래 사공이었던 장원이 거기 장군으로 임명돼가지고 대신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장원이 이제 손견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때 손견하고 같이 있었던 애가 도겸입니다. 유비한테 이제 서주 물려줬던 이제 도겸 있죠. 도겸하고 이제 장원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어. 막 장원이 이제 윗사람인데 대들고 막 그때 이제 도겸은 이제 떠오르는 또 라이징 스타였다는 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잘 싸우고 반란 진압하기 시작하면서 동탁은 여기서 이제 8호 장군으로 승진을 해요. 이제 계속 잘 싸워가지고 또 싸우고 하다가 이제 막 장원하고 같이 막 힘들게 싸워. 막 변장 한수 연합군하고 그래서 막 힘들게 하고 결국은 한수와 변장 그 연합군을 물리쳐. 그러면서 동탁이 이제 전장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백수였는데 변장과 한수가 야무지게 경험치 매겨주면서 동탁이 다시 또 이제 기반을 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탁이 이제 서량에서 이제 한가락하는 군벌이 됐고 그 당시 이제 또 이제 중앙 정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황제가 영제였는데 그 후계를 두고 두 세력이 되게 마찰이 있었어요. 첫 번째 후보 황제의 부인 하황우의 아들이야. 지금 총애하는 부인의 아들이야. 이름은 유변. 그리고 한쪽은 황제의 엄마 동태우가 기르고 있는 유협이라는 아이. 근데 하황우의 아들은 아닌데 손자를 대신 키우는 거죠. 그래서 유협하고 유변이 있었는데 영제는 하황우랑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유변을 좀 밀고 있었고 동태우는 이제 유협을 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유변이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황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변은 그렇게 명석하지가 않고 유협이 총명했기 때문에 좀 비벼볼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렇게 되면은 하황우랑 동태우랑 사이가 안 좋아지죠. 시어머니인데 후계를 두고 이제 배틀을 붙어야 되는 사이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십상시가 이제 들어가요. 10명의 그 황관이라는 뜻인데 정사에서는 딱 10명으로 나오진 않고 12명으로 표현도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10명은 아니야. 연희에서만 딱 10명이야. 그래서 이제 십상시는 이제 조등의 이제 따까리들이었던 거지. 원래 이제 기수로 황관이 기수가 있잖아. 기수가 되게 철저한데 이제 위에 기수가 이제 조등이라는 황관이 있었어. 그래서 조조의 할아버지. 근데 이제 조등은 그냥 황관이 아니고 레전설 황관이야. 이 당시에 모든 대신들이 우더른으로 존경하는 그런 레전설 황관, 간지 황관. 그러니까 그냥 황관 하면은 막 폐야 뭐 기천아 하면서 막 얇은 목소리를 내는 막 그런 느낌의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등은 막 묵직한 게 황관이 아닌 관리들도 되게 존경하고 했던 간지 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관계의 영구결번. 그래서 아무튼 이 대단한 이 조등이라는 황관이 있었고 그 이제 아래 기수로 십상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황관이 이제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이제 일반 벼슬아치들은 입궁을 해가지고 업무를 막 보고 회의를 하고 이제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잖아. 근데 황관들은 집이 이제 궁이니까 계속 황제랑 같이 있어. 같이 뭘 하고 막 황후나 후궁들의 어떤 뭐 잡무 같은 것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일을 해. 근데 왜 그 일을 하는데 굳이 그 불화를 까야 되냐? 불화를 까는 이유는 이제 궁궐 안에 여자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시도둑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까놓는 거거든요. 왕의 자식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그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까고 보는 거야. 확률을 0%로 만드는 거야. 그냥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궁궐 안에 모든 일들을 시키기 위한 어떤 비서실장 같은 건데 일단 황제랑 같이 지내고 하면서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황제도 다른 대신들에 비해서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의지를 하게 돼. 내 편이잖아. 누가 뭐래도.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도 계속 잘 들어주고 뭘 해주니까. 그래서 실제로 황관들이 뭐 궁궐 안에서 뭐 일 같은 걸 해야 되니까 힘이 센 황관들도 많아. 만인지적의 황관들도 있어. 기록에 있어요. 막 브록 레스너 같은 황관도 있어. 실제로 힘도 엄청 세고 그리고 막 간사한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간사하지 않고 황제를 막 난리가 났을 때 살려서 보내려고 자기가 대신 막 시간 끌다가 죽는 황관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황제랑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친해지고 충심도 생기고 이제 그런 황관들도 있는 반면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쓰는 황관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견제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황관이 악하게 변화했을 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황관들인데 십상시들은 악한 쪽으로 진화를 해버렸어요. 안타깝게. 충직하게. 브룩 레스너 같이 이제 막 힘센 황관 뭐 이런 황관들이 착하게 됐어야 되는데 착하게 되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는데 막 벼슬 팔고 할 때 막 적극적으로 팔고 막 계속 그 유료 결제 받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십상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십상시는 어느 편이었냐? 동태후 편이었냐? 하황후 편이었냐? 동태후 쪽이었어요. 그리고 하황우는 오빠가 이제 하진이라고 대장군 하진인데 하황우 때문에 대장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이제 정사에서는 되게 인품이 되게 좋고 우유부단한 느낌이 있지만 정치적인 그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팀이고 이렇게 팀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 자식을 황제로 밀기 위해서 유변을 밀 것이고 동태우는 계속 이제 키웠던 이제 손자가 영특하니까 여기 이쪽을 밀어. 십상시랑 같이. 그러다가 영재가 죽어버려. 어느 날 덜컥. 근데 이제 영재는 유변 쪽을 밀고 싶었는데 후계를 명시하지 않고 죽어버렸어. 마치 원소처럼.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었던 권석 십상시가 유협을 즉위시키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누구야. 십상시 이런 황관들 아니겠어요. 유협을 즉위시키려다가 실패하고 유변이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변이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소제가 됐는데 소제가 되면서 하황우는 하태우로 진화하게 돼요. 왜냐? 이제 황후는 이제 부인이라는 뜻이고 태우는 이제 그 황제 엄마라는 뜻이니까 진화를 해. 동태우 있죠? 추방돼서 죽어요. 싸움에서 졌으니까 이제 이게 나가리. 그래서 이쪽 팀이 누구야? 동태우랑 십상시 팀이었잖아. 그러니까 동태우랑 십상시 팀인데 동태우는 이제 낙양이 쫓겨나서 죽고 십상시만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하진 대장군이 십상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십상시들이 이제 하태우의 동생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막 매겼어. 유료 결제를 막 해. 그러니까 왜냐면 하태우 또 동생이 또 십상시 장양의 며느리고 막 해가지고 또 막 사돈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얽혀 있어. 이쪽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뇌물을 줘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하태우가 대장군 하진이 십상시를 썰어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막아가지고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십상시를 제거하는데 실패하게 돼. 유료 결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진이 약이 올라 안 올라? 지금 썰어버리려면 지금 썰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얘네가 어디 또 어느 팀에 또 딱 같이 딱 찰싹 달라붙어버리면 큰 세력이 돼버릴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유미라고 봅시다. 십상시가 유미야. 유미가 원딜한테서 뛰어져 나왔어. 뛰어져 나왔을 때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다른 말파이트 같은 데 붙는단 말이야. 골치 아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유미가 따로 뛰어져 있을 때 막 근질근질해. 잡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태우가 계속 막 감싸니까 이러면은 지방에 있는 장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걔네를 통해서 제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진하고 그 같이 있었던 이제 원소랑 해가지고 십상시를 제대로 물리치려고 지방에 있는 장군들에게 소집령을 내려요. 올라오라고. 십상시 잡게. 한타 한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 그때 서량에서 한가락하던 동탁한테도 날라온 거야. 수도에 한번 오라고. 한타하라고. 미드 모여. 킹드 모여 하라고. 그때 날라온 거지. 그래서 동탁이 오케이 해서 왔단 말이야. 왔는데 동탁이 낙양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밤에 십상시의 난으로 인해서 대장군 하진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진은 이제 방심을 한 거지. 왜냐하면 이제 얘가 좀 그나마 십상시 잡으려고 하는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온건한 쪽이어가지고 억제기였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십상시들이 어디 아래 있어? 하태우 아래 있지. 근데 하태우 아래서 왜 이게 먹혀? 유료 결제가 왜 먹히는 거야?
하진 대장군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먹힌 거란 말이야. 근데 하진이 죽으면은 하태우 밑에서 이거 한다고 뭐가 되냐 이거지. 실드가 이제 안 되잖아. 근데 설마 죽이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방심하고 쓰는데 갑자기 궁에 딱 들어왔을 때 김 사장이 보냈어. 그래서 갑자기 몇 방 찔리고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십상시가 궁지에 계속 몰리잖아. 막 지방 군벌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점점 조여오니까 급하니까 일단 하진을 담근 거야. 그래서 김 사장이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담궈지면서 동탁이 낙양에 도착하기 직전에 하진이 사망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만화로 치면 십상시인데 다 칼을 다 한 자루씩 그 원피스 오로성처럼 검은 다 최상명검. 대장군이라고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검기 날리면 막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묘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진이 죽으니까 원소나 이제 이런 애들이 고삐가 풀렸지. 하진이 죽었어. 그럼 목이 툭 날라왔어. 죽었다고. 스벌 대장이 죽었잖아. 퇴각 이렇게 하지 않고 스벌 칼 꺼내서 진격한 거지. 그래서 막 죽이기 시작해. 십상시들을 원소랑 애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죽여. 그러니까 이제 명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품위 있는 반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소도 명문가 출신 아닙니까? 명문가스럽게 또 바로 들어가서 우아한 검술로 원가 검술로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다 때려잡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 십상시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십상시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냐면 장양이란 말이죠. 장양하고 애들이 이제 소재랑 유협 진류왕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왜냐면 얘네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이제 얘네가 있어야지 뭐 그 딜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거 했을 때 알았어 목숨은 살려줄게 어디 조용한 곳에 살아 뭐 이런 거라도 받을 수 있잖아. 대답을.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황제랑 왕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막 달려. 연희에서는 이제 장양하고 단규가 이제 데리고 가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장양이 이제 자살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원소일행이 소재랑 이제 진류왕을 구출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동탁을 만나면서 에피소드 서로 이제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나잖아. 동탁 군대랑 이제 원소 일행하고. 그러니까 서로 누구냐 막 하고 있는데 지금 황제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가까이 와서 막 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류왕이 아니 황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일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탁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말에서 내려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소재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똘똘하다고 그 묘사가 됐던 그 진류왕 유협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동탁이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식 똑똑한데? 얘를 황제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황제는 똑똑해야지. 이런 녀석이 황제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많은데 소재는 일단 지지 기반 세력들이 많아요. 근데 진류왕은 어때? 배경이었던 동태우나 십상시들이 다 제거가 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를 세우면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거 이외로 정치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왕이 똑똑하면 다루기가 힘들잖아 오히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좀 주변 배경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동태우가 이제 뒤에 후견인으로 있었잖아요. 같은 동시야. 그러니까 어떤 조금이나마 명분을 붙이는데 좋다. 상관없는데 일단 동시니까. 동태우가 뭐 안타깝게 저 세상 가시고 같은 동시로서 뭐 집안 어르신이 하는 일에 뭐 내가 뭐 책임감을 느끼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은 그냥 이건 막말로 그냥 처음에 나왔던 거. 동탁 자체가 좀 중국에서 말하는 협 이런 개념의 캐릭터잖아. 의리 유목민들이 오면 막 뭐 대접하고 뭐 하면 뭐 하고 부하들한테 막 다 나눠주고. 근데 뭐 무능한 부분도 있지만 뭐 또 유능한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호방하니까 성격이 호방하니까 당찬 녀석이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동탁은 진류왕을 황제로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황제는 소재인데 동탁은 일단 낙양에 들어가자마자 황제인 소재의 이제 신변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탁의 병사 이제 3,000명 정도였는데 이 3,000명 정도로는 중앙을 장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동탁이 어떻게 이제 폭군이 될 수 있었느냐? 꾀를 내가지고 3, 4일 간격으로 밤에 군사를 계속 밖으로 보내요.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바깥으로 보낸 3,000명의 군사를 안으로 집어넣어. 그러면 동탁의 군사가 3,000명이 추가가 됐잖아. 그리고 3, 4일 뒤에 또 밤에 또 보내. 그리고 낮에 또 다시 들여와. 그러니까 계속 입금만 되는 거야, 입금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단 쫄아요. 그래서 계속 서쪽에서 본거지에서 대군이 계속 도착하는 것처럼 꾸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동탁이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거. 동탁이 똑똑하다 1번. 2번 그 중에 한 명도 캐치를 못한 나머지 인물이 빡대가리다 2번.
아니 거기 눈이 몇 개고 그죠? 아니 막말로 밤에 몰래 나갈 때도 성문 그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지키는 대장이. 너무 이거를 다 돈을 먹여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거 좀 허술하지 않나. 3,000명이 나가는데 뭐 한두 명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이해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야 이게 만약에 먹힌다면은 원손을 왜 안 했어? 원손은 왜 안 하고 뭐 원술은 왜 안 하고 왜 딴 애들은 왜 안 하는 거야? 콜럼버스 같은 건가? 계란 깨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깰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는 뭐 그런 건가?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탁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군사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가라 군대가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군대가 많아지고 그때 이제 병주자사 정원이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정원 휘하에 있던 여포를 포섭해가지고 정원을 죽여요. 이거는 이제 정사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정사에는 여포가 정원에 이제 아들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양아들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토마를 줘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협의를 해가지고 정원을 죽이게끔 했다는 거는 사실이죠. 여포가 이제 적토마를 끌고 다닌 거는 사실. 실제로 뭐 불구스름한 털에 토끼처럼 빠른 말을 타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적토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군대를 흡수를 했어. 정원은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깨워. 누구냐? 그러니까 여포 아니야? 이 밤중에 웬일이야? 동사장이 보냈어. 그래서 바로 흡수. 근데 원소는 이걸 왜 생각을 못했냐 이거야. 원소는 이걸 왜 생각을 못해. 정원의 세력도 흡수, 가라로 해가지고 사람을 쫄게 만들고 해가지고 손쉽게 중앙을 장악하게 됩니다. 동탁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완전 쥐고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소재를 폐하고 소재의 엄마 하태우 살해하고 그리고 진료왕을 이제 황제로 세우는데 그게 이제 헌제가 돼요. 그 똘똘했다고 나온 그 진료왕 있죠. 얘가 황제가 돼. 연희에서는 하태우가 누각 밖에 이제 던져져가지고 죽고 그 소재는 강제로 입 벌려가지고 먹기 싫다는데 강제 흡입시켜가지고 독 먹고 죽어요. 독살당해요. 일단 황제를 갈아치웠다는 거에서 이미 장악을 엄청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헌제가 이제 즉위하면서 정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막 칼을 차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궁전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 맘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지 신하로서의. 그리고 관료들 삼공이든 누구든 다 자기 집으로 와서 업무 보고를 시켜. 군대를 막 끌고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백성들을 얘네는 이제부터 도적대야 하면서 갑자기 학살 제사 지내고 있는데 다 죽이고 여자는 강간 그리고 제사는 다 탈취 그리고 연희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남자들은 대가리를 다 따가지고 수레바퀴에다가 달아서 웨딩카 그 깡통처럼 달고 다녔어. 미트웨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귀가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귀가하면 저 대가리가 뭐지? 저 동태 대가리 같은 게 뭐지? 사람들이 막 뭐야 인간머리잖아. 깜짝 놀라면은 놀랐을 때 얘네들은 다 도적대다. 내가 소탕하고 왔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공을 자랑하고 막 궁녀나 공주도 막 희롱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행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망탁조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야.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하태우랑 이제 영제 있죠. 전의 황제 무덤 도굴하기.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살도 붙어 있었을 텐데 도굴하기. 왜 도굴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돈 때문에 도굴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가차 돌렸나? 가차 돌리듯이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도굴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짓들을 하니까 꼬아 안 꼬아. 일단 꼴보기 싫잖아. 담그고 싶잖아. 그러니까 담그고 싶으니까 오부라는 사람이 동탁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꾸미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또 죽어요. 근데 이제 삼국지연의에서는 이제 조조가 왕윤한테 이제 칠성보도 받아가지고 그 암살하려다가 거울에 얼핏 보여가지고 하다가 왕사장이 보내서 하다가 이렇게 딱 받치면서 도망가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사에서는 오브의 에피소드인데 조조의 그 어떤 암살 작전으로 좀 바뀌었죠. 나중에 한해 태수 왕광 보자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해면 바로 근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수도 근방에다가 동탁을 치려고 했는데 동탁한테 역관광 그래서 몰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저항의 움직임이 좀 보이긴 했지만 다 그때마다 이제 다 잘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동탁 이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 동탁 꼴보기 싫은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러니까 이만큼이 모였어. 그래서 각지의 제후들이 원소를 맹주로 추대해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탁 있는 데를 밀고 들어가는 거지. 동탁은 그동안 이제 찔끔찔끔 저항을 하니까 그때마다 목을 썰어주면 됐는데 이제는 각지의 이제 군벌들이 자기 병사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오니까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달라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상황이 황건적 잔당인 이제 변종이야. 변종. 백파적이라고 있었어요. 백파적이 한 10여만 명이 그 곽태를 대장으로 하는 백파적 10여만 명이 또 막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던 상황이야.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원소를 맹주로 한 반동탁 연합군까지 쳐들어와.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황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막 계속 나와요. 변종이. 드래곤볼 온라인으로 치면 제배맨 같은 거야. 제배맨 온라인이라고 불렸잖아 옛날에. 계속 있어. 실제로 삼국지 온라인 조주전 온라인에서도 황건적 토벌은 맨날 있어요. 99렙이 돼도 황건적 토벌은 계속 해야 돼. 황건적이 이제 정규군으로 진화해. 조조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청주병이 되고.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백파죠. 뭐 좀 해서 남으면 또 유벽 뭐 이런 애들 또 이제 걔네들은 또 이제 황건적 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황건적이 계속 있다. 아무튼 이때 난리가 났는데 연합군까지 쳐들어오니까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어. 막 사도 양표 막 이런 애들이 막 반대를 했는데 다 파면시키고 이사를 갑니다. 근데 또 이 과정에서 동탁이 또 자기 이제 참모 이유한테 불을 지르라고요. 왜냐면 쌩쌩한 채로 남겨두면은 연합군이 도착해서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쓰고 또 쳐들어올까봐 여기를 다 불질러서 보급을 못하게끔 멀리서 왔는데 보급이 안 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끔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이 수도를 다 불태워버리고 백성들 다 강제로 이주시키고 너네 이주 안 하면은 여기 어차피 다 불태워버릴 거니까 어차피 살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벽생들도 다 데리고 가는 거지. 왜냐 데리고 가는 이유는 세금을 뜯어야 되니까. 머릿수가 많아야지 세금을 뜯지. 그래서 다 데리고 가고 후한의 역대 황제들 황후 이런 묘 같은 거 다 가차 돌려서 좋은 거 나오면은 가져가고 없으면은 꽝 또 다른 거. 그리고 황제랑 뭐 황후들의 뭐 어떤 무덤 같은 거 도굴 했으니까 당연히 공경대부들 고관대작들 어떤 묘 같은 것도 다 도굴 가차. 그러면 백성들은 안 했냐? 백성들 무덤도 도굴. 백성들 무덤은 너무 많으니까 동탁 병사들이 도굴. 전체적으로 다 도굴을 했다는 거. 그래서 가차를 다 해가지고 낙양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버려요. 난리가 나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끌고 가가지고 장안으로 이사를 하고 반동탁 연합군은 흐지부지 되면서 보급도 안 되고 하니까 흐지부지 돼.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 가루라도 나오는데 손견이 이제 그냥 한 번 긁었는데 우물에서 옥새 바로 가차 나오면서 그죠? SSR 터지면서 손견 바로 하차하죠. 연합군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몸이 갑자기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서 그 손에 있는 거 멋이요. 그래서 이제 또 사이 안 좋아지고 그죠. 유표랑 또 사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탁은 이제 장안으로 가면서 더 기고만장해져요. 갱도 한번 흘렸어. 4인갱 한번 흘렸어. 더 이상 올 일도 없어. 아래서 이득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동탁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이제 기고만장해지면서 이제 황제처럼 하고 다녀. 이제 뭐 신발 신고 이제 황제 만나러 가고 뭐 업무를 자기 집에서 보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황제처럼 해. 복식이나 이런 거를 황제 의전을 해. 푸른 덮개 금장식을 두른 뭐 수레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유표나 이런 애들도 하거든요. 몰래. 동탁은 이제 황제 보는 앞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는 미에 이제 미호성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두께나 이제 높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사는 이제 장안 있죠. 장안하고 똑같이 해. 두께나 이런 거를 크기나 규모를 이렇게 또 새로 하나 지어. 그래서 거기에 30년분의 식량하고 그 도굴에서 가차해서 모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거기다 비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30년 살 수 있게끔 딱 만들어놔. 동탁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제 후일에 대해서 대처도 하고 황제 막 공주나 막 괴롭히고 성희롱하고 그리고 주연회를 열 때마다 죄인을 끌고 와가지고 혀나 팔다리를 자르고 눈을 도려내고 곰탕 한번 하고 장원이 있었죠. 같이 변장과 한수의 난을 토벌했던 상관. 장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주먹으로 때려서 죽여요. 복싱으로.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형벌을 남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돼. 그러니까 막 이게 황희백의 저서인 삼국지의 지혜에서는 이런 이제 동탁의 사디즘의 이유는 정서불안 혹은 대신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나 위험한 자식 동탁이야. 충언하면은 나 옛날 상관 장원도 그냥 복싱으로 죽일 수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다. 정서불안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굳이 경고하기 위함이기에는 좀 횟수가 좀 잦아.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계속하면 익숙해지는데 강도가 그만큼 안 나올 거 아니야. 잔인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계속 잔인하게 했다는 거는 그냥 본인이 이런 성향이었던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막 명절에도 막 백성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축제를 즐기고 있잖아요. 또 출동. 다 학살. 그냥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상국이라는 그 관직을 받아. 옛날에 이제 소하, 조참 이런 애들 초대 공신들만 받았던 벼슬인데 나중에 이제 명예직으로 비워놓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 상국이라는 관직도 받고 황제 옆에 서면 이제 칼을 들고 막 무장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각종 망나니 같은 짓들을 다 하고 다니는 거지. 자기 세상인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제일 이제 병크라고 그러죠. 병크는 화폐계예요. 새로운 이제 동전을 만들었는데 불량률이 심해가지고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또 혼란이 빠져요. 애초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화폐를 막 대충 만들었어. 재료 막 안 좋은 거 막 넣고. 그러니까 짐바브웨 달러처럼 나중에 막 곡식 한 섬을 살려고 막 수십만 전에 이르는 막 그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상 동전의 가치를 할 수가 없는, 돈의 가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계속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인 부분에서 죽을 각이 나왔어요. 사망각이 나왔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도였던 왕윤이 이제 사손서랑 같이 이제 동탁 암살을 모의했는데 이때 동탁의 영원한 오른팔 여포가 왕윤의 집에 찾아와요. 여포가 왕윤의 집에 찾아온 이유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왔어. 왕윤한테. 평상시에 왕윤이 동양 사람이라 가지고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여포랑 왕윤은. 그래가지고 좀 상담받으러 왔어. 불만의 이유는 뭐냐. 동탁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은 동탁은 과거에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일 뻔했었어. 동탁은 화가 나면 여포한테 창을 던져. 여포한테 투창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동탁한테 죽을 것 같은 거야. 창 맞고. 근데 안 그래도 이렇게 포악한데 동탁의 시녀하고 썸씽이 있었어. 그래서 동탁이 알게 되면 1번 상황이 될 것 같아. 1번은 동탁이 평상시에 화가 나면 창을 던지는데 2번 상황 동탁의 시녀와 깊은 관계를 맺었어. 그러면 1번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한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동양 사람인 왕윤한테 이제 상담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윤은 안 그래도 사손서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동탁 암살을 모의하던 중이었는데 여포가 오니까 어때? 너무 좋잖아. 오른팔이라서 근처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너도 같이 그 동탁 암살을 하자 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포가 아니 그래도 동탁하고 나는 아빠 아들 관계고 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윤이 이제 설명을 하죠. 어떤 아빠가 아들한테 창을 던지냐. 그리고 성도 다르잖아. 걔는 동치고 넌 여신데 왜 아빠야? 아빠였으면 창을 던졌겠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동탁 이거 시녀와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알게 되면 넌 또 투창이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하니까 아 그래 동탁이 죽어야지 내가 좀 발 뻗고 자겠구나. 그러니까 여포도 얘도 정상이 아닌 게 정원에 이제 양자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상관을 담그고 또 와가지고 몇 년 안 지나가지고 또 담근다는 것 자체가 여포도 얘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거든. 원래는 이제 초선 연의에서 이제 초선이 나오는데 초선은 이제 연의의 내용이라는 거죠. 왕윤이 이제 양녀 초선을 뭐 이용해가지고 연안지계로 동탁과 여포 사이를 막 이간질해가지고 뭐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더 사실은 재밌습니다. 그 되게 열받게 내가 동탁이나 여포였어도 막 열받을 것 같이 그렇게 잘해요. 연희에선 이래. 여포가 그냥 왕윤네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놀러와. 근데 이제 초선이 막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막 춤을 춰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죠? 그러니까 내 딸이에요. 양녀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계속 대단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혼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제가 결혼을 주선할 테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우리 초선이도 여포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을 흠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혼을 해가지고 가. 그다음에 동탁을 불러. 동탁이 또 와. 또 초선이 나와서 또 막 춤을 춰. 막 춤을 추니까 또 동탁이 또 멍 때리면서 계속 쳐다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딸 양녀 초선이에요.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뭐 제가 뭐 사실 초선이도 사실 동탁 장군을 엄청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탁이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데려가시죠. 말 나온 김에 즉흥 결혼하고 데려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보내. 그래서 이제 여포가 출근하러 딱 나왔는데 동탁이 안 나와. 출근을 안 해. 그래서 계속 있다가 이제 계속 막 이렇게 보니까 동탁하고 초선하고 같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씩씩대면서 왕윤한테 가. 야 나하고 약혼 시켜줘놓고 왜 동탁한테 결혼을 시키면 어떡해? 화가 나지고 막 따져. 창 던지려고. 그러니까 왕윤이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동탁 장군이 아들이 그 약혼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직접 결혼을 성사시키겠다면서 데려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가서 여포랑 거기서 결혼을 시키겠다고 해서 데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포가 헷가닥 돌면서 이제 동탁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유가 눈치를 채고 동태사는 세계 정복이 1순위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1순위입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동탁이 아니 나는 세계 정복이 1순위요. 이러니까 아 그러면은 여포랑 지금 막 냉랭한 걸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유가 아 그러면은 초선은 여포랑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여포가 더 충심을 더 다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세계 정복은 한 걸음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알았어 그렇게 해야겠어. 그래서 마음 먹어. 여포에게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그래서 초선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좋은 남자에게 결혼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여포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 난 여포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세상에서 여포가 제일 싫어. 여포랑 결혼하니 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막 찌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동탁이 나가면서 아니야 다시 생각해볼게. 결혼 안 시킬게.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여포가 너무 막 애틋해가지고 동탁 없는 틈에 타서 막 초선을 막 이렇게 그윽하게 또 이제 멀리서 막 보고 있는데 초선이 또 눈이 맞았어 딱 놀다가. 그래서 또 둘이 딱 막 몽실몽실 막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동탁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유가 계속 막 여포를 설득했거든. 곧 동탁이 잘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탁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입냄새 나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계속 이러니까 여포는 안 그래도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오해에 오해를 계속 쌓으면서 나중에 여포가 이제 담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왕유는 막 어떻게 된 거야? 막 모르는 연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동탁 암살에 여포도 이제 참여하게 돼요. 이제 나도 같이 이제 동탁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192년 헌제가 병에 걸렸다 쓰러진 게 나았어. 나와가지고 이제 다 신하들이 막 축하하기 위해서 연회를 이제 벌였는데 동탁도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여포를 호위로 맡기고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여포가 이숙한테 시켜가지고 10명 정도를 이제 호위병으로 위장시킨 다음에 같이 들어간 다음에 급습을 했어 동탁을. 그래서 여사장이 보냈어. 그래서 막 담궈. 근데 동탁이 멀쩡한 거야. 알고 보니까 항상 의심이 많아가지고 동탁은 갑옷을 받쳐 입었어. 그러니까 안 박혀. 칼이 다 부러졌어. 그다음에 동탁이 장기에 파는 거 봐. 이거 있지. 도는 걸로 다 이제 처리하고 여포 어디 갔냐고. 나 지금 위험에 빠졌다. 여포 막 계속 불러. 근데 여포가 갑자기 황제의 조서가 내려졌다. 목 부분을 푹 담그면서 동탁이 개 같은 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여포의 창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개 같은 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브루투스 놈아죠. 이게 연희에서는 더 재밌게 묘사가 돼요. 황제 병이 나아서 온 게 아니고 헌제가 양위하겠다. 황제 나는 덕이 없어서 황제를 계속 할 그게 안 되니까 동탁이 황제 해다오. 해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동탁이 황제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서 여사장이 보냈소가 되는 건데 이제 연희가 훨씬 더 자극적이죠. 황제 시켜준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안 들어가겠어. 그치? 죽기 전에 막 그런 거 있어. 막 시가 막 돌아. 천리초 뭐 있는데 막 그 이름자를 막 다 맞춰보면 막 동탁이 되고 경고를 막 주고 어떤 노인이 포대에다가 열을 써가지고 막 흔들어 막 동탁 그 즉위하러 가는데 막 흔들어. 근데 이게 포에 써있는 여니까 여포거든. 그래서 여포를 조심하라고 막 흔드는데 동탁은 알지 못하고 막 이게 들어가 막 안타깝게. 이숙은 이제 여기서 여포를 데려온 1등 공신인데 이제 잉여가 돼가지고 동탁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탁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힌트들이 막 계속 눈에 보이는데 계속 신경 쓰지 말라고 막 하면서 이제 막 계속 꼬시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숙이 불길한 징조들을 다 커트 이숙 선에서 탁 커트해가지고 동탁을 잘 이제 죽이시게 하는 데까지 딱 들어가서 병사들이 막 담그고 더블 렐리어 들어 막 다 쳐내니까 여포가 이제 방천하고 걸어. 왕사장이 보냈어. 그래서 개 같은 놈 여포 너마저 하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판인 거죠 사실상. 동탁의 이제 시체는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저작거리에다가 딱 놔주고 배에다가 이제 심지 꽂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이제 태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날 며칠 탔다는 거는 정사삼국지에는 안 써있고 후한서에 써있어. 후한서. 그래서 이제 캠프파이어도 한번 하고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동탁의 시신은 그 뒤로 이제 순환을 겪어가지고 여포가 장안에서 나중에 도주를 하거든요. 이각박사 가후 애들이 오면서 밀어내. 여포가 이제 거기서 밀리면서 이제 동탁 왼팔 오른팔들이 있어. 이각과 각사 동탁 잔당들이 처음에는 동탁이 죽고 나서 봐주세요. 사실은 저도 그냥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윤이 그럴 수 없다. 너네도 알고 한 애들이잖아. 너네들은 죄질이 안 좋아.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데 한번 찔러나 볼까 하는데 찔렀는데 먹혔어. 여포가 졌어. 그래서 여포가 도망가. 그러면서 이제 이각곽사가 다시 또 이제 조정을 장악하면서 왕유는 뭐야 여포 너 세대매. 근데 여포는 이미 긴급 탈출. 왕유만 남았어. 그래서 이각과 곽사가 들어와서 막 닥친 대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얘네 이제 테크트리가 이제 동탁 테크트리를 이미 타가지고 잔인무도해 애들이. 그 동탁 쪽 병사들은 피를 봤어? 끝까지 봐. 다 들어와서 막 고관 대작들 막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윤이 이 전쟁을 제발 멈춰주세요 하면서 누각에서 다이빙 하면서 자살을 하면서 자결을 하면서 끝냅니다. 이 전쟁을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왕윤이 사실 이각과 곽사를 용서해주기는 힘들겠지만 또 용서해줬으면 또 다른 전개가 또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포는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때 이제 동탁의 머리를 챙겨서 도망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동탁의 머리를 어떻게 뭐 코다리야? 뭐 어떻게 안 썩게 어떻게 그걸 잘 보관을 해야지? 왜냐면 이걸 갖고 와가지고 선물해야지. 내가 이렇게 충의지사다. 이렇게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한나라 황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왜냐면 이건 연합군이 쳐들어간데도 못 죽였던 녀석인데 이걸 가져가가지고 원술한테 그 수급을 또 보냈어요. 나중에 또 연희, 삼국지 연희에서는 이각이나 곽사 애들이 이제 동탁의 산소를 이제 나중에 만듭니다. 묘를. 근데 만들어지는 족족, 벼락을 맞아가지고 남아있는 뼈 같은 것도 다 이게 그 튀겨져가지고 뼈치킨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희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동탁 죽으면서 동탁 옆에 있었던 이유 사망, 그리고 동탁 동생 동민 사망, 조카 동왕 사망, 뭐 누구 사망, 사망. 다 사망. 그리고 90살 먹은 동탁 생모가 아직도 있었어요. 그때 지양군이 계속 90 먹은 생모가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살려줬을까요? 참수당했을까요? 참수당했어요. 왕윤이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탁의 한많은 일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얘기를 이제 좀 잘 뜯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더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연희에서 비중 낮게 묘사했을 때가 선녀였어.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괜히 미친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때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더 미친놈이고 얘가 막 포악하고 뭐 이걸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뭐 어떤 비전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야. 그치? 자기 그냥 몸보신하는 데 앞서가지고 나라가 막 망하든 말든 막 그런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동탁을 알아봤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동탁 같은 사람이 멋있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지 맘대로 하고 호쾌하고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세요. 굉장히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담그고 보는 녀석이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 목이 아파서 쉬어야겠어요.